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에 7과의 마지막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도 넣어주고 떠났지? 잠깐만요. 소리, 내 거를 일단 집어넣고. 알겠구나. 7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중간에 끊겼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가 없긴 한데 그래도 흐름만 잡고 여기부터 다시 따라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왜? 원래 정식이 있어가지고 잘 모르네. 오케이. 자, 그리고 꽤 봤으니까 그러면 첫 부분은 온라인 북스토어였더니 네가 좋아하는 책들을 갖다가 그 서점에서 추천을 해준다는 거야. 근데 다 재미있다는 거지. 어떻게 알았을까? 빅데이터 덕분에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빅데이터가 무엇이냐면 별건 없어요. 데이터의 집합인데요. 크고 복잡해요. 그러면 이러한 의사소통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거 보세요. 이따가 나옵니다. 이거 the amount of 뭐였죠? 뭐뭐의 양이었죠. 그래서 이제 좀 몸도 아프고 했다 보니까 이제 복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나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훨씬 더 전부 다 커지고 있다는 거야. 빅데이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하는 활동들이 흔적과 자취를 남긴다는 거야. 어떤 흔적을 남기냐면 네가 사진을 게시한다든가 아니면 너의 구매가 이런 기록 같은 것들이 다 모여갖고 빅데이터가 되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하는 활동들이 다 흔적을 남겨서 커지는 빅데이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단계가 나오죠. 이러한 빅데이터를 단지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잖아요. 일단 수집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 빅데이터가 뭐 돼야 돼요? 분석되어지는데요. 그 분석도 전문가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를 끄집어내죠.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온 결과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뒤에 나오는 뭐 날씨를 예측한다든가 질병을 예측한다든가 범죄를 예측한다든가 그런 데 사용되는 거죠. 잠깐만 이쪽에 단계를 보세요. 이런 쪽은 순서 또는 이 문장의 위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서에 따른 과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지만 데이터를 일단 뭐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에 의해서 뭐 되어져야 돼요? 분석되어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분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끄집어내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집과 분석과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다양한 목적, 결정을 내리거나 미래를 예측하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모든 면에다가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일단 예시가 회사가 소비자들의 고객들의 이러한 필요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나서 더 잘 이해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도록 도와줘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들이 어떤 걸 필요로 하고 그걸 갖다가 분석하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니까 더 많이 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줘요. 헬프가 나오니까 계속 투구정사관과 동사원이 문법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용도가 끝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예시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의 이야기가 되고요. 할게요. 세 가지의 사례가 나오는데 첫 번째, 디지즈가 질병이잖아요.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이죠, 요즘. 애들이 이제 독감에 많이 걸리고 뭐 코로나도 가끔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질병 예측이에요. 자, did you know? 너는 알고 있었으니까 that 이하를 건강 전문가들이 뭐 할 수 있다? 질병을 예측하다. forecast가 예측이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just as가 물론 또 이 육과에서의 as처럼 이 as가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에 따라 뭐뭐처럼인데요. just가 붙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뭐뭐처럼이에요. 이때 as가 just가 붙죠. 물론 just는 생략해도 상관없죠. as 자체만으로도 뭐뭐대로 뭐뭐처럼의 뜻이 있으니까. 잠깐만요. 켰지? 혹시라도 제목도 한번 켜봤고 근데 뭐처럼 날씨 전문가가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하듯이 질병도 예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은 얘네들은 기상 전문가가 되고요. 얘네들은 건강 전문가가 되죠. 엑스퍼트나 프로페셔널이랑 똑같은 겁니다. 프로페셔널도 전문가고요. 엑스퍼트도 전문가고요. 얘는 날씨를 예측하고요. 얘의 경우에는 질병을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당연히 이게 왜 가능하냐면 뭐 덕분에 thanks to가 있죠.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했으니까 뭐 때문에 긍정적인 때문에가 바로 thanks to가 되니까 빅데이터 덕분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because of 충분히 가능합니다. due to나 owing to 전치사라는 것만 알아보면 돼요. 빅데이터라는 명사가 나왔잖아요. 이 빅데이터 덕분에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기술은 뭘 살릴까요? 빅데이터 덕분에 뭐가 가능한 거예요? 그쵸? 예측, forecast, predict. predict도 한번 써볼게요. 예측이라는 게 얘가 이제 위에서 되겠지만 여기도 forecast가 있지만 predict도 같은 말이죠. predict라든가 forecast가 예측하다, 예상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이 빅데이터 덕분에 가능하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질병의 예측인데요. 질병의 예시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flu라는 게 독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have a cold, 일단 기본적인 감기는 그냥 cold인데 bad cold가 나오거나 bad cold도 독감이에요. 심한 감기니까 이런 flu가 독감이에요. 독감 시즌이 올 때, 지금 같은 시기죠. 독감의 계절이 왔을 때 뭔가 일교차가 크거나 날씨가 선선해지면 차가워지면 이제 독감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할까요? 더 많은 독감약을 구매하겠죠. 병원 가서 뭐 이제 뭐 타미플루인가 뭐 그런 거 있던데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또한 뭐 한다? 이러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flu symptoms에 대해서 symptom이라는 단어는 뭔 뜻이에요? 증상, 독감의 증상, 아 콧물이 나요, 열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이런 것들 갖다가 온라인 검색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구매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에서의 접속이 기록들이 바로 흔적이 되는 거죠. 그럼 온라인에서 빅데이터가 쌓이는 거야. 사람들이 약도 많이 사고 검색도 많이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현명하게, 영리하게 분석되어진다면 결국 뭐가 된다? 독감의 스프레드가 퍼져나간다의 동사로 쓰이지만 명사로 쓰이면 확산이죠. 이러한 독감과 같은 질병의 확산이 can be predicted, 예측되어질 수 있다. can be predicted. 아까 얘기했던 predict라는 단어가 똑같이 나오면서 be predicted, 예측되다의 수동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데이터가 우리가 남기는 이런 구매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검색 기록 같은 것들이 데이터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전문가가 분석하게 되면 아 독감이 오는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예방접종 맞아야겠구나 이런 독감의 확산이 예측되어질 수가 있다. 까지가 되겠어요. 물론 뭐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 않지만 이때 this kind of 데이터의 경우에는 구매와 검색 기록이 되겠죠. 구매와 그 다음에 검색에 대한 그러한 데이터가 잘 분석되어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이번에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는 고등학교 갈 때는 이런 것들 이런 지침 같은 거 있잖아요. 미리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솔직히 어렵지 않고 니도 충분히 이것도 맞췄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해보게 되면 시험 때 이걸 찾는 건 좀 약간 시간도 부족하고 긴장도 되기 때문에 한번 정리합니다. 건강 전문가가 날씨 전문가가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건강 전문가도 질병이 발생할 거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점적인 건 이거 뭐 때문에? 당연히 빅데이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고요. 독감 시즌이 오면 이런 구매 기록과 검색 기록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잘 분석되어지면 독감이 퍼져나간다는 게 이런 것들이 예측되어질 수 있다. 가지가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포츠에 대한 어떤 기록이라든가 스포츠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어머니 월드컵 2014년이 남아공 월드컵이었나? 네가 2010년생이죠? 네. 자, 가볼게요. 자, improving performance in sports예요. 스포츠에서의 퍼포먼스를 갖다가 발전시키고 증진시키는 거죠. improve, 개선하다, 발전시키다. 퍼포먼스는 성과라고도 하지만 특히 운동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력, 선수들의 경기력을 더 증진시키는 데에도 빅데이터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스포츠 팬, 당신은 스포츠 팬입니까?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뭐 축구든 야구든. 자, 그렇다면 빅데이터가 다시 한번 개선시켜요. 뭘 개선시킨다? 선수들의 경기력을 개선시킨다는 거야. 근데 뭐 하면서 그와 동시에 making sport more exciting, 스포츠를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면서 일단 요거부터 얘기할게요. 만들긴 만드는데요. 누구를 만들어요? 스포츠를 만들어요. 근데 스포츠를 어떻게 만들어요?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요. 결국 흥미진진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포츠가 되니까 목적어 다음에 이때 exciting은 우리가 뭐라고 표기하면 되겠어요? 동사, 목적어 다음에 뭐가 붙었는데 얘가 얘를 설명해주잖아요. 스포츠라는 목적어를. 그럼 얘는 뭐겠어요? 목적격 보호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쉽지만 당연히 민준아, 이 자리에 exciting 자리에 excited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렇죠? 사람을 꾸며줄 때는 우리가 흥분하면 we are excited이지만 스포츠가 흥미로우면 the sport is exciting 이 되는 거죠. 이 자리에 ing 들어가는 거 맞으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 하나를 남겨두고 이 문장을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글쎄 빅데이터라는 게 네가 스포츠의 팬이라면 빅데이터라는 게 선수들의 경기력을 갖다가 더 향상시킨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 보면 뭐가 동시에 이루어지냐면 선수들이 경기를 잘하니까 스포츠 자체가 좀 더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남겨뒀던 거 뭐라는 거냐? 분사구문이죠. 7번은 분사구문과 뭐 에제는 프린트에도 없었지만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리고 분사구문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문장의 뒤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종속절이 앞에 있던 주절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앞에가 종속절을 분사구문 바꾸는 건데 양쪽의 위치가 바뀌어서 상관없으니까 이미 주절은 여기가 주절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분사구문 되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바꿔봅니다. 자, 접속사 뭐 쓴다고요? as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명사를 쓰는 게 더 바람직하니까 이 되겠죠. 빅데이터가 이제 이수로 단수로 지금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있고요. 그리고 이때 making을 했다가 시제는 일단 현재니까 뭐로 하면 돼요? makes가 되고요. makes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나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is making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를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뒷부분에 sports more exciting 똑같으니까 항상 요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글자 수에 따라서 만약에 동사가 한 자리만 필요하다면 현재 시제, 어차피 쟤도 현재 진행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도 현재 안에 포함된 거니까 makes라도 되고요. 아니면 is making과도 상관없다는 거. 얘가 똑같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as 빼고 it 빼고 makes가 현재니까 making 또는 is가 있는 경우에 얘가 빠지고 making만 나오니까 결과적으로 making 이해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때 as는 우리가 또 이제 배운 김에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 같아요? 뭐뭐? 때문일까요? 아까 얘기했던 때문에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뭐뭐에 따라 뭐뭐처럼 때문에 스포츠가 흥미로워지기 때문에 애들이 경기 기록을 잘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아닐까? 선수들이 경기를 더 잘하니까 고급 플레이가 나오니까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니야? 아무리 우리 상대편이라도 개판 치게 되면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이걸 경기가 좀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 하면서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하면서 뭐뭐 하면서 결과적으로 스포츠를 갖다가 동시에 스포츠는 재밌어지고 경기력은 향상되어지고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니까 나는 여기다가 y를 써줘도 좋을 것 같아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는 일단 분사구문에서는 as를 사용하지만 그 as가 좀 더 어떤 의미에 가까운지 정도는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as는 when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because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why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아가서 만약에 as가 안 되면 이건 문법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if나 though 같은 것도 연계해 주셔야 됩니다. if는 만약 뭐뭐라면 건 주로 미래 시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though의 경우나 although의 경우에는 앞뒤가 좀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할 때, 비정상적일 때 그럴 때는 though나 although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바뀔 때가 as가 되고요. 그때 의미가 why 좋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가 경기를, 스포츠를 더 흥미롭게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경기력도 향상시킨다.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의 예시가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되겠어요. 유명한 예시가 독일의 내셔널 서커 팀 국가대표 축구팀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가끔 진짜 유치한데 이거 나오면 진짜 유치한 거긴 한데 이 Germany라는 단어 있잖아요. Germany가 독일이라는 나라 이름이죠. 얘가 국가명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얘가 독일이라는 국가명인 거. 그러면 Germany 되게 되면 그때는 뜻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독일의 또는 독일인 또는 독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되면 얘가 이제 독일의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보통 코리아에다가 코리언을 붙이게 되면 한국어 한국인이 되죠. 그렇죠? 재팬에다가 재패니즈가 붙게 되면 일본인 일본어가 되죠. 근데 독일의 경우에는 거꾸로 Y가 붙어야지 나라 이름이고요. Y가 빠져야 스펠링이 빠져야 형용사나 언어나 국민이 되버리기 때문에 가끔은 이런 게 좀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한테 결과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건 Germany 지잖아요. 독일이라는 국가명에다가 소유격을 붙였기 때문에 합치면 독일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Germany 지를 갖다가 Germany 지까지를 갖다가 한 단어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Germany 된다는 거지.
알겠죠? 되게 유치한데 그렇더라도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 내 거 쓰면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하는지 뭐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근데 뭐 딴 거 나올 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Germany가 German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했다? 이 독일 국가대표팀이 구축했어요.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구축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구축했으니까 많은 데이터를 모았겠죠? 근데 모함으로써 collecting and analyzing 아까 했던 대로 수집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분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뭐예요? 엄청난 a huge amount of data 선수들에 대한 각각의 선수들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과 분석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축구 좋아해요? 그래요. 그치. 별로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축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어쨌든 나도 축구에서 별로 몰라서 뭐 이제 독일 국가대표팀이 누구 있었지 모르겠어요. 결국 병렬은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 이건 뭐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컬렉팅과 애널라이징의 동명사끼리 병렬 뭐뭐 함으로써 이거하고 이거 함으로써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할 건 아까 the amount of가 뭐뭐의 양이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huge가 붙었다 안 붙었대. amount of는 무엇 뜻이었어요? 많은 양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huge를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양을 분석하는 게 아니죠. 아, 데이터의 양이 10기가야. 그럼 10기가라는 숫자를 분석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양의 라는 뜻이라는 거죠. the amount of가 아니라 an amount of다. 요거는 좀 챙겨줍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the number of랑 a number of도 구별해야 되는 거죠. a number of는 수가 많은 거고 the number of는 뭐뭐의 수인 거고요. 딱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게 규칙적이잖아요. 근데 the amount of는 뭐뭐의 양이고요. an amount of는 많은 양인데 거기다가 휴지 떠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과 분석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 데이터는 뭘 포함하느냐? 역시 뭔가의 흔적이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뭘 포함한다? 정보를 포함하는데요. 뭐에 대한 정보다? 여기에 어순을 보시면 되겠어요. How much each player ran. 각각의 선수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를 분석하는 거예요. 결국 어순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How much가 의문사죠. 그러면 each player가 뭐가 되겠어요? 주, 그 다음에 ran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이 되겠죠. 그렇죠? 의주동 이어서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uch라는 단어를 그때 우리 간접문문 하면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물론 이번 시험 범위가 간접문문이 중심 문법은 아니지만 how가 의문사가 아니라 how much까지가 의문사이기 때문에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해야 된다. 그 다음에 each player ran 이 되는 거고요. each는 당연히 뒤에 단수명사 쓰는 거고요. each나 every 뒤에는. 그러니까 이제 막 선수가 달리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국가대표팀에서 막 박지성이 옛날 뛸 때는 박지성은 아니잖아요. 엄청 많이 뛴다며. 뭐 이제 선수 다른 선수들보다 와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TV 화면에 박지성이 계속 나오죠. 뭐 여기 있었는데 공이 절로 갔는데 또 여기 있다가 물론 뭐 맨날 골을 넣는 거 아니지만 그 다음에 how long he had the ball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그 공을 붙잡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메시 같은 애는 거의 공을 갖다 달고 살겠지. 역시 여기서도 how long까지를 갖다가 의문사로 덩어리를 취급하시고요. 아까 each player 보통 축구는 남자 종목일 때가 월드컵 같은 경우 여자 월드컵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보통 남자애들이 많이 하니까 그 다음에 head가 동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연단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의 병렬 how much each player ran, how long he had the ball 이런 식의 어순을 의주동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달린 양이라든가 아니면 공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었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갖고 이 데이터베이스의 도움을 가지고서 이 도움과 함께 결과적으로 잘했죠. 이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뭐했다? was able to 물론 could와 비슷한 거죠. 중학교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could가 되는 거죠. be able to가 can이니까요. was able to가 could가 되는 거죠. 근데 뭐 할 수 있었다? 물론 얘가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다르긴 한데 우리한테는 똑같은 거니까 뭐 한다? 경기력을 향상시켜가지고 2014년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요 ND의 병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win과 그쵸? improve의 원형끼리에 was able to 다음에 있는 원형끼리의 병렬이 되겠어요.
자, 정리할게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나요? 빅데이터가 경기력도 향상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모함과 동시에 경기가 스포츠가 더 흥미진진해지는 거예요. 예시가 독일국가 필름이고요. 얘네가 이런 것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데이터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냐면 얼마나 많이 뛰는지, 얼마나 오래 공을 갖고 있는지 이걸 갖다가 잘 분석해갖고 월드컵을 우승했구나까지가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거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네요. 자, 마지막 거. crime prevent라는 게 예방하다의 뜻이니까 prevention은 예방이라는 원품사예요. 품사가 뭐예요? 명사가 되겠어요. prevent, prevention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로서의 예방, 범죄 예방, 빅데이터를 통해서 미리 범죄를 예방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동네에서 뭔가 이제 감시 CCTV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경찰이 순찰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제 그렇게 범죄 전과자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범죄 죄졌던 그 사람들한테 뭐 전자발표인가 그런 거 채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적한다든가. 자, 또 한 번 나왔죠. Thanks to 뭐뭐 덕분에 빅데이터 덕분에 경찰들이 지금 또 범죄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100%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뭐 하기도 전에 그것이 발생하기도 전에 당연히 발생하기 전에 해야지 예측이죠. 발생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발생하기 전에 해야지. 이때 있으면 뭐예요? 범죄 크라임이 되겠어요.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그 범죄의 발생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analyze, analysis는 앞에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분석하다의 명사요.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이 좀 기네요. 여기까지라면 끊어야 되는데 through가 뭐뭇을 통하여라는 전치사죠. 뭐뭇을 통하여. 뭘 통하여서냐면 뭐뭇을 통하여 뭘 통하여냐면 이러한 분석. 근데 뭐에 대한 분석이에요? 당연히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이에요. 근데 그 빅데이터는 뭐에 대한 빅데이터냐? 그 정보의 내용이 about the type, time and place of crime 범죄의 형태라든가 뭐 종류, 뭐 살인인지, 뭐 강도인지, 폭행인지, 시간이라든가 몇 시에 주로 발생하는지, 아니면 장소라든가 어느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측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실제 예측이 아니죠. 실제 발생했었던 종류, 시간, 장소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이런 경찰들이 범죄 핫스팟이라는 게 막 인기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범죄가 일어난 인기 장소보다는 다발지역, 우발지역, 우발적이든가 다발적이든가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내 지도를 딱 펼쳐놓고 점을 찍어봤더니 여기가 빨간 점이 따다다다닥 쳐지면은 이때 여기서 이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지도를 갖다가 아예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점이 많이 찍혀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이제 예의주시하고 순찰하면 되겠죠. 뭐 이런 건 병렬이 어떻게 될까요? 요 애들이 병렬이 몇 개예요? 그쵸?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도피할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쉽죠. 이제 껌이죠, 껌. 1번이 time이고요, 2번이 time이고요, 3번이 place가 되겠어요. 범죄의 형태, 범죄의 시간, 범죄의 장소. 이거에 대한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analyze, 이런 경찰들이 범죄 다발적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죄 다발적에 대한 지도가 identify, 식별해주는 거예요. 뭘 식별해주느냐?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범죄가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큰지. be likely to도 우리 정규수에서 많이 했죠.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뭐하기 쉽다. 가장 가능성이 있다. 가장 뭐뭐하기 쉽다. 즉 범죄가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가장 발생하기 쉬운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식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when부터 happen까지가 역시 한번 명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요 end는 누구와 누구의 병렬이에요? 그렇죠. when과 where라는 두 가지의 의문사의 병렬. 시간과 장소의 의문사가 병렬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가장 잘 발생할 시간, 그리고 범죄가 가장 잘 발생할 장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경찰이 더 이상의 범죄를, 이미 발생한 범죄는 어쩔 수 없고 그 이상의, 더 나아간 그 이상의 범죄를 프리벤트는 어쩌? 예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뭐함으로써 집중하는 거죠. 거기다가
발생 안 하는 곳에다가 집중해봤자 시간 낭비니까 focusing on 집중하는 거죠. concentrate라는 단어도 봐주시고요. concentrating은 어때요? ING로 concentrating on까지 써있다. 내가 밑줄을 갖다가 여기까지 쳤으니까 focusing on, concentrating on. 근데 그 장소와 그 지역과 그 시간에 집중함으로써 그 이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장소, 지역과 시간인데요.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이냐면 this map predicts 이 지도, 이 범죄 우발 지역에 대한 이 지도가 예측하는 장소와 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이 국가의 시험범위 문법이잖아요. 근데 그 프린트를 갖다가 내가 살펴봤더니 다른 관계대명사도 아주 기본적으로는 설명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what이라고요? 너는 what을 생략할 수 있다고. 난 what 생략하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 what은 생략을 못해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관계대명사뿐만 아니라 선행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면 안 돼요. 얘가 지가 명사예요. that, 목관대 that. 그렇죠? 목관대 which나 which를 쓰는 게 좀 낫죠. that은 또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에 목관대 which가 생략돼 있다. 그러면 뒷문장에 어디가 당연히 불완전하겠어요? predict 뒤에가. 그리고 이 지도가 이 장소와 시간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그 예측해주는 장소에다가 집중을 함으로써 그 이상의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다. 까지가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물론 단락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마지막은 최종 정리 부분이고요. 여기가 바로 범죄 예방에 대한 경찰들의 방법이 되겠어요. 똑같아요.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분석한 다음에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서 미리미리 예측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경우에는 어떤 이미 발생한 범죄의 형태와 시간과 장소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바로 범죄 지도가 되겠죠. 그 범죄 지도를 통해서 여기에 집중하면 범죄 예방까지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다. 까지가 바로 내용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가 이미 세상을 아주 많이 바꿔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프린트할 때 연습할 거니까 이제 현재 완료잖아요. 현재 완료는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원래 더 높아요. 용법 구별 문제죠. already가 나왔으니까 현재 완료에 무슨 용법이 있어요? 완료 용법이에요. 그건 좀 혹시 모르니까 암기해주세요. already나 just나 yes이 나오게 되면은 완료 용법이고요. 뭐 횟수라든가 never나 ever가 나오면 경험이고요. 결과는 좀 까다로운데 계속 이거는 for와 since가 나오면 계속이 되겠어요. 너 학교 프린트에 6과를 네 걸 했고 7과를 담임 걸 했는데 너 6과 프린트에 용법, 과거 완료 용법 틀렸더라고. 그 학교에서 정답 확인 안 했어요. 응? 그러면 그러면 네가 맞고 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쳤다고? 아닌데. 자, already가 나오면 얘는 현재 완료지만 완료 용법의 힌트가 되는 거예요. 이따 한번 확인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양쪽 프린트를 봐야 되는데 담임 것도 내가 확인했는데 오늘 담임이 안 와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건지 아니 설마 내가 그걸 모른다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이 답을 불러줘도 잘 안 들려? 그래요. 그게 떠드는 거야. 자, 그러면 빅데이터가 이미 세상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많이 변화시켰구나.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자, where will the big data industry go from here? 빅데이터 산업이 from here 여기로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재 완료니까 지금까지도 이미 바꿔왔어. 근데 여기까지 왔지? 근데 여기부터 그 다음엔 또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돼 있어요. 여기부터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를 보는 거죠. 근데 nobody knows for sure.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야.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죠. 아니 미래를 갖다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겠죠. nobody가 단수인 거 알아둡시다. everybody, somebody, nobody 싹 다, anybody 싹 다 단수죠. thing, body, one으로 끝나면 싹 다 단수죠.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nobody, nothing, no one. 그러나 잘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빅데이터가 그것도 하나의 관용 표현인데요. play a role, play a role in까지 밑줄 칠게요.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 그렇죠. play a role.
우리의 삶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근데 어떤 역할이에요?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앞으로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확히는 몰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건 확실하구나. 전문가들도 거기에는 동의하고 있구나. 까지를 갖다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언급을 안 했을 뿐인데요. 전문가들이 동의해요? 대절을 동의하죠. 이때의 대신 뭐죠? 뭐뭐라는 것에 관계대명사라고요. 우리가 접속사를 배웠잖아요. 접속사에서 야 기억해야 된다 이거. 접속사에서 등위 접속사가 6개였어요. and, but, or, so, for, yet. 그 다음에 종속 접사를 3+1로 나눴어요. 어떻게? 역할에 따라서 무슨 절, 무슨 절, 무슨 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그리고 동격절까지. 그렇죠? 그 중에서 명사절 종류가 that, if나 whether. 그 다음에 의문사, 그리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중에서 what과 how. 걔네가 명사절이죠. 지금 우리 what 나왔잖아요. 얘가 바로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대절을 동의하는 거예요. 접속사예요, 접속사. 근데 명사절이 끄는 뭐뭐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때의 대세 접속사입니다. 근데 뭐예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이 끄는 접속사. 그리고 역할은 뭐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절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관계대명사 중에서 목관대 대도 생략이 되지만 접속사 중에서도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생략이 된다. 이것도 챙겨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또 접사를 조금 어렵게 내가 아예 한 페이지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수업을 해줬잖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7과 본문까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 프린트를 가서 조금 시간이 있고 지금 끊기는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를 가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내가 필기할 게 많지 않아서 혹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끄지 않고 이를 갖다가 육과에다가 일단 맞춰놓고 얘기하다가 육과 얘기가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필기는 좀 중간에 오른쪽에다가 진행을 하고, 자 육과 프린트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과까지만 할 수 있다면 6과까지만 끝내면 진도는 충분하니까 6과만 끝내고 시간이 넘으면 어차피 오늘 또 이제 내가 이제 우리가 내신 때 이제 5시부터 바로 수업을 진행하는 게 시간이 혹시라도 모자랄까봐 진행하는데 남으면 이제 다른 자료 같은 거를 그다음에 클리닉도 집에 가서 숙제도 이거 해야 된다. 너 뭐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끝나서 나가서 클리닉 하기에는 컨디션이 어때요? 괜히 또 남아갖고 병 아파버리면은 또 괜히 시험 때 그러니까 너의 선택,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너의 선택에 따라서 클리닉은 어차피 오늘 담이도 안 왔으니까 어차피 담이도 클리닉에다가 지금 수행을 못하니까 너 왔다고 너한테만 그러니까 남아서 하고 가면 남아서 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해갖고 금요일날 숙제를 해갖고 와도 돼요. 알지? 그건 너한테 그냥 선택을 맡기도록 하겠어요. 아 집에 가서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하고 가고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좀 편하게 지금 온도 그런데 그러면 저도 해야 되고. 오케이? 프리티 시작합니다. 자 처음에 어휘부터 1페이지 같이 이제 당연히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내가 페이지를 좀 불러가면서 할게요. 자, 1페이지에 단들이 쭉 나와 있는데 솔직히 내가 이걸 다 받을 수는 없고 다 볼 필요도 없고 좀 몇 개를 밑줄 쳐드릴 테니까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congratulation은 이따가 회화편에 나오지만 우리가 회화편에 쓸 때는 congratulations 이렇게 붙여가지고 축하해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s 하나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4번에 see the doctor가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얘가 의사를 본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병원 가는 거죠. 의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밥 먹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가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take medicine도 밑줄 약을 먹을 때는 it을 쓰지 않죠. 약을 딱 우리가 막 우걱우걱 씹어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take를 쓴다. 그 다음에 11번가 어때요? furniture가 가구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불가산 명사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furniture가 셀 수 없는 명사라는 건 불가산 명사.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도 살짝 갔었어요. 그죠?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의 보통 명사와 지표 명사, 그 다음에 불가산의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그 다음에 고유 명사. 얘가 물질 명사예요. 그러면 불가산 명사라는 건 이 furniture에다가 써 있으니까 앞에다가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s 붙여요, 못 붙여요? 못 붙여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가구가 한 개면 어떻게 한다고요? piece of를 써요. 앞에다가 piece of라는 표현을 써서 가구 한 조각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가구 한 점이라는 거죠. 한 점. 가구 두 점, 가구 세 점. 이렇게 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a piece of 또는 가구가 두 개라면 two pieces of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량 표현을 한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be known for에다가 밑줄한 다음에 for에다가 동그라미 뭐뭐로 알려져 있다. 뭐뭐 때문에 알려져 있는 거죠. 뭐뭐로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take advantage라는 과정 표현도 알아둡시다. 뭐 뜻이에요? 뭐뭇을 이용하다. 근데 우리 육과에서의 이용하는 건 조금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용해 먹는 거였죠. 그렇죠? 이제 약간 나쁘게 이용해 먹는 거였지. 그 다음에 19번의 valuable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 때문이냐면 22번과 함께 priceless도 가격이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valuable도 소중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때 했죠. valuable 앞에다가 in을 붙이면 이 in을 붙였을 때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valuable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월수는 내가 뒤에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straight face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뭔가 무표정한, 정색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8번에 cut off가 잘라내다인데 이때 off가 부사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잘라내다면 cut off them 하면 안 되고요. cut them off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on one way가 to 붙여서 뒤에 to까지 붙여줘요. on one way to 어디에 가는 길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에 별표를 하시겠어요. cannot help ing가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가 되고요. 나는 학교 프린트는 아무데도 등장 안 하는데 cannot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부정사 기억하죠? 그거 외우셔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 시험에 안 나왔어요. 뭐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원래 안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charge라는 게 요금을 부과하다 또는 청구하다가 되고요. 체크해 주시고 shocked라는 게 충격을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충격을 주는 거라면 shocking을 써야겠죠. 아까 exciting, excited가 똑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43번 fasten, 매다, 단단히 고정시키다, 조이다, 뭐 안전벨트를 매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statue라는 게 동상, 조각상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것도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이러한 단어들에 대한 연습을 갖다 해보고 있어요. 자, 여기 좀 문제가 괜찮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많은 가치 있는 그림들을 봤죠. 그러니까 당연히 priceless가 되고요. 또는 valuable이나 invaluable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보면 되고요. 그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attach라는 게 붙이다잖아요. 근데 이걸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to에다가도 밑줄을 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attach A to B 이거죠. 그는 상자에다가 메모를 부착했다. 가 되죠. attach A to B니까 A를 B에다가 붙이다 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될 것 같아. 이럴 때 attach의 경우에는 to와 함께 쓰인다는 힌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3번에 reproduction이라는 단어는 뭔 뜻이에요? 복제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흐의 반고라는 화가의 해바라기의 복제품이다. 그러니까 원작이 아니라는 거지. 진품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페이크라는 거지. 그 다음에 4번도 그들이 100달러를 부과했어요. 청구했어요. 뭐에 대해서? 회원권에 대해서. 얘도 charge에다가 밑줄을 치고 for에다가 같이 밑줄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charge A for B. A를 청구하는 거죠. A 자리에 금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or 뒤에는 대상이 나오는 거야. 이 어떤 뭐 서비스라든가 제품이 B 자리에 오고요. 그거에 대해서 for 얼마간의 금액을 청구하다. for와 함께 쓰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집에는 많은 멋진 가구들이 있었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퍼니처가 셀 수 없는 명사를 했죠? 그러니까 만을 갖다가 이때 락처브는 바꾼다면 many로 바꿔야 돼요? much로 바꿔야 돼요? much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양적 개념이에요. 수적 개념이 아니라 양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구가 절대 복수를 못 써요. furniture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앞에 theirs가 뭐가 뭐의 추가형이에요. there 이즈랬죠.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야 되는 거야. 가구가 많다고 해가지고 복수로 가면 안 돼요. lots of, a lot of, plenty of를 쓴 다음에 much이기 때문에 얘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there is 이런 것들이 예문에 나와 있으니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에 이 그림이 이거 속담이에요.
그림 하나가 1000마디의 말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우리 속담으로는 백문이 불여일견.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예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말로 듣는 것보다 그림을 한 번 보는 게, 말로 100번 듣는 것보다 그림 한 번 보는 게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이에요. 어쨌든 그림, 눈으로 보는 그림 하나가 1000마디의 말, 귀로 듣는 1000마디의 말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worth도 네 valuable과 worth의 차이를 알겠어요? 둘 다 의미는 뭐예요? 가치 있는 잖아요. 옆에 여백에다가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valuable은 당연히 가치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가치 있는. 근데 worth도 당연히 뜻은 가치 있는 거든요. 얘도 형용사 맞아요. 형용사가 아닌 게 아닌데 뜻이 뭐뭐의 가치가 있는의 뜻이에요. 요 약간의 요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worth 다음에는 뭔가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금가물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 지우개가 1000원만큼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아니면 this eraser is worth 1000원이 뒤에 나와야 돼. 오케이? 또는 이 꼭 돈이 아니라도 이 지우개는 2개의 분필의 가치가 있다. This eraser is worth two chalk. 이런 식으로 two chalk, 초크도 셀 수 없는 거니까 two pieces of chalk.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worth는 이렇게 뒤에 뭐뭐의 그 가치가 가리키는 어떤 금액이라든가 그 가치의 문제, 그 가치의 양이 뒤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아주 골동품 가구를 갖다가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니까 앤티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녀의 아버지가 트럭을 갖다가 사왔죠. 누구로부터? 자동차 차량 거래상으로부터 딜러 되고요. 포인트 뜻이 뭐라고요? 제한하다, 제공하다. 여기는 제한이 좋네요. 회사가 그 남자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지만 그가 뭐였대요? 거절했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번, 다시 한번 C번에 take advantage of였죠.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의 약점을 이용해 먹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인들은 대가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알려져 있다. 이 자리에 for 들어가는 거,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 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잃어버린 개에 대해서 마음이 안타깝고 유감스럽고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너무너무 미안해,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 가 되는 거죠. 네가 한번 말로 해볼까요? cannot help ing라는 cannot help feeling을 cannot but 또는 cannot help but을 쓰면 뒤에 feel의 형태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cannot but 동사 원형입니다. 알겠죠? I have no choice가 나오면, I have no choice but이 나오면 그때는 to feel이 나옵니다. 이거 입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또 필기를 해드라. 다시 한번 cannot help. 아니요, 일단 cannot help까지만. 이거 공부를 갖다 이게 저거 뭐예요? 다른 과목 공부는 잘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오늘 수요일이고 다음 주 월, 화, 수가 시험인데, 그때 내가 과목은 다 물어봤었는데 첫날이 국어였고 국어랑 과학이었던 것 같은데, 깜짝이야, 소리 어디 갔어요? 첫날이 국어과, 둘째 날이 수학 역사, 그 다음에 셋째 날이 마지막 날이 영어랑 사회. 국어 했어요? 과학 했어요? 네. 역사 했어요? 역사 해야 돼요? 사회 했어요? 시험 보면 그게 안 많아? 내일 사회 끝내고 역사를 주말 동안 외우고. 그러니까 계획은 있는 거지.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영어도 솔직히 괜찮아. 영어 못 봤다고 내가 뭐라고 하냐? 항상 못 봤자 얼마나 못 보겠어. 못 봤자 94점이겠지. 또 이제 객관식의 배점에 따라서 하나당 4점, 5점, 두 개 틀리면 90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6점짜리 한테 94점이 되는 거고, 5점짜리 두 개 틀리면 90점이 되는 거고. 근데 그래도 조금 성의는 보여야지. cannot help ing.
그 다음에 cannot과 한 번 더 적어. cannot help거나 아니면 cannot but을 쓰면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을 쓰게 되면 투부정사.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 cannot help ing만 나오고 아래 거 안 나왔어요. 뭐 나보고 어쩌라고.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건데. 입으로 외우셔야 돼요.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 원형,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가 되겠어요.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 이제 영역풀이 나오는데요. 영역풀이로 뭔가 포인트를 잘 잡으면 되는 거야. charge가 청구하다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단어 중에서는 밑줄 pay에 밑줄 치세요. 돈 내라고 해요. 돈 내라고. 그죠? pay 쳤죠? 그 다음에 dealer는 뭐예요? buys and sells가 되겠어요. 사고 파는 사람이 거래상이죠. 중개인. 그 다음에 so, 톱이죠. 톱. c의 과거가 아니라 so. 그러면 cutting wood를 갖다가 밑줄 내죠. 어차피 나무 자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4번과 6번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게 가치 있는 귀중한의 뜻일 때가 바로 worth a lot of money가 바로 valuable이고요. 그 다음에 6번을 넘어갑니다. having a specific value 특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worth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건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야 단어 뜻이 아니 이건 너무 유치한 방법이지만 worth를 worth로 설명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worth 이건 진짜 쓰리 같은 방법이지만 worth가 나오면 valuabl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value가 나오면 worth로 만나는 거야. 그죠? 그 정도로 유치한 방법도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의자라든가 침대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선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reproduction의 경우는 커피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복제한 거니까 따라한 거니까. 그 다음에 8번 괜찮아요. offer라는 게 statement 밑줄 말이요, 말, 진술. 근데 어떤 말이냐면 네가 기꺼이 뭔가를 해주거나 네가 기꺼이 뭔가를 주겠다는 do와 give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statement, do, give 나오면 offer, 제안하다, 제공하다 또는 제의하다. 그 다음에 attach도 fasten과 join에다가 밑줄. 뭔가를 갖다가 꽉 여민다는 거죠. 여며가지고 달라붙게 합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 10번 이상한데 위에 맞네. 위에 shocked인데 아니 causing someone to feel surprised that 누군가가 깜짝 놀라거나 불안하게 느끼도록 초래하는 것이라면 shocked가 아니라 shocking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냐? 초래당해야지만이 shocked잖아요. 근데 cause 초래하는 거는 shocking 나와야 되는데 위에 단어 안에 shocking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럴 때는 shocked를 쓰겠지만 만약에 우리는 주관식이 없긴 하지만 그냥 나온다면 이건 shocking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약간 프린트에서 약간의 좀 중학교 프린트인데 뭐 인생의 결정은 또 아닌 것 같고 대충 만드는 거지. 그렇게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추가 질문. 우리 할머니의 집에는 이게 약간 애매해요. 근데 답이 나와 있죠. 답이 3번이 맞죠. 그죠? 뭐냐면 할머니 집에는 그 유명한 화가인 데니 케이라는 사람의 복제품 그림이 있다는 거야. 복제품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녀가 그 그림을 사는데 돈을 많이 냈어요? 적게 냈어요? 적게 냈어요. 그러니까 복제품이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복제품이니까 별로 싼 값에 산 거야.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여기서 이제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알아냈어요. 뭐냐면 이 그림이 $1,000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0가 뭐뭐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앞에는 worth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expensive가 아니라 worth가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0니까 $1,000가 이제 140만 원이긴 한데 뭐 되게 유명한 화가라면 140만 원이 아니겠죠. 1,400만 원 이런 거 4천만 원이 될 텐데. 그래서 그건 실제로 데니 케이가 그렸던 살아있을 때 그렸던 굉장히 소중한 가치 있는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약간 애매해. 하지만 반전. 원래 할머니는 이게 뭔지 알았어? 복제품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뭐였어요? 진품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진짜인데 이제 알고 보면 진짜였는데 원래는 가짜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reproduction과 worth와 priceless로 가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좀 약간 이가 약간 좀 꼬여 있죠. 이제 중간에 좀 뭔가 좀 생략돼 있어서.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자 10점 마이크까지는 적습니다. 4번에 귀중한 뭐 쓰면 돼요? valuable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uys and sells를 본데 있는 거죠. 2번 몇 번이요? 5번에 뭐예요? 딜러가 되겠어요.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 받았다니까 뭐 shocked가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이 영화는 반복해서 볼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야. be worth ing. 그래서 이 자리에 watching again and again이 나오니까 worth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데 누군가 안에 있는 사람에게 너가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거 노크하는 거죠. 써보세요. knock가 있어요. K-N-O-C-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골동품은 antique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피루식하는 소중한 거는 priceless가 되겠어요. 청구하다는 charge가 되고요. 그 다음에 attach는 뒤에 to를 힌트로 잡아라. 그래서 사진을 그 양식에다가 붙이세요. 그러니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스테이트먼트인데 뭔가를 해주거나 주겠다라는 진술은 offer가 되겠어요. 제안, 제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회화 표현. 회화 표현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 교재에서는 아예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봐야 됩니다. 물론 앞은 좀 빨리 가고 뒤에 긴 지문을 위주로 보세요. 거기가 제일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위에 박스를 보면 봐봐요. 축하하는 표현일 때 congratulate가 동사고요. congratulation이 명사인데 congratulation이 뭐 붙었어요? S가 붙었어요. 그래서 금메달 딴 거에 대해서 축하해. congratulations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I'm sorry to hear that. 아 그거 참 안타깝다. 안 됐다. 유감이다. 그러니까 what's up? 무슨 일이니? What's the matter? What's wrong? What happened to you?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이 구부러진 게 고장나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가는 거죠. 이제 여기는 빨리 갑니다. 수야, 너 아주 흥미진진해 보인다. excited에 ed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what's up? 무슨 일이니? 했더니 I was elected. elect가 선출하다니까 선출됐기 때문에 수동태죠. 근데 내가 뭐로서? 학급 회장으로서 선출됐어. 그래서 내가 흥분됐어. 했더니 that's wonderful. congratulations. 이 글씨가 잘 안 보여가지고 S를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마워. I'm really happy to. 나는 정말 기분이 좋아. 뭐냐면 학급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갖게 돼서 이때 to work는 앞에 있는 chance를 꾸며주니까 무슨 문법이에요? 뭐라고요? 항공서전법에 있어요. 잘 안 들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티마 학교 마라톤 경주에서 금메달을 딴 걸 축하해. congratulations에다가 전치사 뭐까지 써야 돼요? on을 써야 돼요. 오케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추가했어요? 어? 잠깐만요. 육가가 쏘리. 이게 담임 거였네. 쏘리. 그럼 7과가 네 건가? 그런 거네. 내가 순서를 갖다가 니걸 먼저 복수하고 7과는 그래도 달랐거든요. 한 명이 6과 한 명이 7과였는데 담임 거였구나. 담이야. congratulations on까지 써야 된다.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거였구나. 그 다음에 고마워 스티야. 나 정말 기뻐. You must be proud, very proud of yourself. be proud of가 자랑스러워하는데 너가 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함에 틀림없다라는 must가 추측이 되겠어요. 뭐뭐에 틀림없다. 그래,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I did my best, do my best, to try one's best. 최선을 다하다. 나는 내 최선을 다했어. 그 다음에 미나야, is anything wrong? 뭐가 잘못되어 있니? 내가 휴대폰 갖다가 스마트폰을 잃어버려서 I'm upset. 기분이 안 좋대요. 그랬더니 I'm so sorry to hear that. 참 안타깝구나.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니? When you used it last? 네가 그걸 스마트폰을 마지막으로 언제 사용했는지 했더니 I remember taking it out of my bag. 내가 이 그러니까 매점에서 내 가방에서 그걸 꺼냈던 게 기억나. taking에 ing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뭐였냐면 우리가 배웠던 건데 remember 다음에 쓸 공간이 별로 교과서를 쓸 일이 없나? remember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랑 동명사가 나올 때가 의미가 달라진 거죠. forget도 마찬가지인데 안 적겠어요. 이게 회화 표현에서도 문법이 나와요. 그러면 투부정사가 나오면 뭘 기억하는 거예요? 했던 일이에요? 할 일이에요? 할 일이죠. 투부정사가 미래, 동명사가 과거. 그렇죠? 얘가 할 일, 얘가 한 일. 이거였죠. 결국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지? 그러면 매점에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낼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꺼냈던 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꺼냈던 걸 기억하기 때문에 to take가 아니라 taking 나오는 거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let's go back. 한번 매점으로 돌아가 보자. 그 스마트폰을 찾기 위해서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자, you don't so good, you don't look so good이죠? don't look 맞죠? 그죠? 지금 얘가 또, 여기가, 잠깐만요. 수정을 해놔야 나중에 왔을 때 얘한테 그 빨간 부분을 체크해서 you don't look so good 이 되고요.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거야. What's the matter? 뭐가 문제니? 했더니 I am the flu. 내가 독감 걸렸다는 거야. That's too bad. 참 안 됐구나. Did you see the doctor? 너 병원에 갔었니? See the doctor? 응. I'm taking medicine. 난 약 먹는 중이야. 그 다음에 I hope you feel better. 야, 네가 좀 더 빨리 좋아지길 바래. 고마워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 긴 게 중요하죠. 자, 남자애와 여자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실례합니다. 미스 카터 선생님. Can I ask a question? 이랬고요. 그냥 question이라 a question 맞죠? 그 다음에 a question. 잠깐만요. 그 다음에 Did I get the main role in the play? 제가 연극에서 main role, 주인공 역할을 얻었나요? 가 됐고요. 답이야. 롤이 OL입니다. 지금 답이가 OLL 갖다가 쓰는데 얘는 감다, 두루마리로 감다, 롤, 뭐 김밥 이런 거고요. 역할의 롤이 되겠어요. 이거죠. 거기 이거 했죠. 지금 이제 담임 거 체크하면서 니 거 같이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yes you did. 그래 너 네가 주인공 자리 얻었어. Congratulations. 축하한다 지호야. S가 붙고요. You are going to be Romeo. 네가 우리 학교 플레이에서 연극이죠. 플레이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이 학교 연극에서 주인공인 로미오가 될 거야. 정말요? I'm so excited. 나 정말 흥분돼요. 감사합니다, 카터 선생님. 그 다음에 I know 선생님이 나 알고 있다. How much you wanted the role. 네가 얼마나 그 역할을 원했었는지 알고 있다. How much의 밑줄. 얘가 바로 뭐예요? 의문사가 되고요. You wanted가 주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m so happy for you. 나도 기뻐가 되는 거죠. 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What about인가요? 자, 그 시간 한번 해서 What about 수미? 수미는 어떤가요? Did she get the role? 그녀도 원하는 역할을 얻었나요? She wanted가 role을 꾸며주고 있죠. 그랬더니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no 안 됐어. 그래서 she's very disappointed가 되겠죠. 그렇죠? 실망시킨 걸 당했기 때문에 역시 과거분사. 그랬더니 I'm sorry to hear that. 아, 참 안타깝네요. 어쨌든 이제 벌써 이제 늦었죠. When is the first practice인가요? 첫 번째 연습이 언제인가요? 애들이 each at 2 p.m. 9월 20일 날 오후 2시다. 그래서 acting club room 그 연극 동아리실에서 연극 동아리방에서 이제 9월 20일 날 오후 3시고요. 그러면 you will get a text message. 너는 그것에 대한 그 연습에 대한 메시지를 곧 받게 될 거야. 가 됐고요. 이분이 또 글씨를 갖다가 메시지를 갖다가 봐봐요. MESSAGE가 바로 메시지죠. 그래서 썼죠. 지금 요분이 MASSAG를 갖다가 쓴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마사지. 우리 그때 샴푸 할 때 헤드 마사지 그때 나오는 이건 머리를 마사지하는 거니까 뭐지? 안마 해주는 거고요. 이게 아니라 메시지가 되겠어요. 잘 봐주시고요. 이거 다음 시간에 영상 봤는지 갖다 이걸로 체크할 거예요. 이거 이제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지금 스펠링이 A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 대화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법입니다. 자,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뭐 그림인데요. 다시 한번 일단 가운데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무슨 시제예요? 현재 완료고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가 과거 완료 또는 대과거가 되겠어요. 근데 왜 이제 과거 완료가 안 나오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돼 있고 lived, live, will live 표를 좀 잘못 갖다 붙였는데 지금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 완료 시제를 배우기 때문에 have pp, had pp, will have pp가 아래쪽에 설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림은 완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 그 글씨는 단순 시제가 기본 시제가 나와 있어요. 뭐 그냥 그런 거 나오고요. 과거 완료 형태 had 플러스 pp가 되어 있어요. 자, 설명 읽어보시면 과거의 특정 시점보다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 또는 두 가지 중에서 더 먼저 일어난 일이 과거에 일어난 일 중에 둘 다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설명 좀 괜찮은 게 있습니다. When I arrived there 지금 우리 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7페이지 문법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show가 이미 시작을 했었다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준점은 언제 어디가 되는 거예요? arrived가 기준점이 되는 거지. 도착한 게 과거지. 그러면 show가 시작된 건 그보다 더 이전 일이기 때문에 had started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차가 이미 떠났어요. 근데 언제? 내가 역에 도착했을 때 앞에가 had left고요. 뒤에가 arrived 맞죠? 그러면 역시 기준점은 arrived가 과거이기 때문에 더 이전에 떠났기 때문에 had left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는 말했어요. 그가 그 책을 읽었었다고 말했어요. 오케이? 기준점이 언제예요? said라는 과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읽었으니까 had read가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2번을 좀 주의해야 되는데 과거에 일어난 두 동작이 거의 동시에 시간 차이가 별로 없이 그러니까 A 한 다음에 B가 있으면 A가 먼저인데 A 한 다음에 B가 따닥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 굳이 시차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둘 다 뭘 쓸 수 있어요? 둘 다 과거를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또는 before나 after가 쓰여가지고 뭐가 먼저인지 뭐가 나중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 그럴 때에는 봐봐요. 밑줄을 잘 쳐야 돼. 과거 완료를 쓰지 않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순 과거를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과거 완료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과거 완료의 오답은 과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로 나온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과거 완료 대신에 과거를 쓰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과거보다 이전이니까 무조건 테드 PP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그냥 과거를 써도 그러려니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답이 명확하게 나오려면 과거보다 이전 일을 나타낼 때 이 자리에다가 현재 완료를 쓰면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현재 완료가 오답으로 나오는 게 깔끔한 문제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런 경우 때문에 과거보다 이전인데 그냥 과거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니 과거를 써도 되는데 과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예문이 3개가 좋은 게 나왔어요. When I called her a liar, 내가 그녀에게 거짓말장이라고 그녀를 불렀을 때 그녀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자, 시점이 called의 밑줄, yelled의 밑줄. 엄밀히 따지면 뭐가 먼저예요? 부르는 게 먼저죠. 그렇죠? 너 거짓말장이야 라고 부르니까 그 다음에 이 여자애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을 거 아니야. 근데 yelled가 과거지.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had called가 맞거든요. 근데 거의 동시점이기 때문에 called와 yelled도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내가 역에 도착하기 전에 기차가 떠났죠? before가 도착한 것보다 떠난 게 먼저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had left 돼요? 하지만 left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답이 뭐다? has left는 무조건 오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녀가 떠났는데 영화가 끝난 다음에 즉시 떠났어요. 뭐가 먼저예요? 떠난 게 먼저예요? 끝난 게 먼저예요? 끝난 게 당연히 먼저죠. 끝난 다음에 떠났으니까 after. 근데 after가 명확히 알려주기 때문에 had ended가 아니라 ended를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들은 좀 가끔은 주관적 판단일 수 있어요. 이게 동시에 발생한 건지 시차를 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과거 완료 자리인데 과거를 쓰면 그러려니 거의 비슷한 시기구나. 또는 이게 순서가 명확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과거 완료 써도 되긴 되는 거니까. 하지만 현재 완료 has ended는 절대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용법을 난 네가 틀렸는지 했더니 다미가 틀린 거니까 너랑 한번 맞춰본 다음에 수정을 해드리겠어요. 과거 완료의 용법이 현재 완료와 마찬가지로 완료, 경험, 결과, 계속의 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뉴욕으로 이사 가기 전에 2년 넘게 동안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준점부터 보세요. 뉴욕으로 이사 간 게 언제예요? 과거에 moved. 그게 인정이죠. 밑줄 쳐놓으세요. moved. 그러면 영어를 2년 동안 공부한 건 그보다 더 이전이기 때문에 had study를 쓰는 건 알겠죠. 근데 before가 나왔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for 때문에 그냥 단순 과거보다는 과거 완료가 좋겠어요. 하지만 현재 완료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얘 첫 번째는 무슨 용법이에요? 이거 계속이에요. 그렇죠? 뭐가 인트예요? for가 인트예요. 그래, 답이 틀렸어요. 이게 계속이에요. 첫 번째 계속입니다. 두 번째, 그가 깨어났을 때 나는 아침 식사를 끝마쳤대요. 막 끝마쳤대요. 깨어난 게 과거인데 그 전부터 먹었겠죠? 그러니까 had finished인데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완료예요. just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완료예요. 저 너무 잘 돼 있구나. 얘 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나는 지난주가 과거잖아요.
지난주까지는 풋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전이기 때문에 had played고요.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그쪽 경험이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내가 그에게 전화했었을 때 기준점은 called가 되는데 그는 이미 나가버렸죠. 나가서 집에 없었겠죠. 나갈 건 그 전이지만 그 결과가 내가 전화했을 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슨 용법이라고요? 결과가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완료, 경험, 결과의 순서가 되겠어요. 너는 맞죠? 오케이. 다음 이거를 수정해 드리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뒷페이지는 똑같으니까 안 봐도 되고요. 이거 뒤에도 똑같이 틀렸어. 앞에서 했으니까 뒤에도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what 갑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우리 왜 안 쉬고 있지? 큰일 났네. 잠깐만 줄게요. 왜 영상을 갖다가 안 끊으면 또 필요하다고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잠깐만 영상 안 끊으면 올라가는데 너무 시간 걸려서 끊겠어요. 아이고